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72회입니다. 이번 회는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토월회 이야기 춘강 박승희의 고백 중에서 정열과 희망으로 고난을 극복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작은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석금성, 복혜숙 같은 토월회를 대표하는 여자 배우들과 또 양백명, 서월영, 이윤방, 박재행, 서일성, 윤성묘 같은 남자 배우들이 어떻게 토월회를 통해서 연극에 입문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석금성 같은 경우는 토월회에서 활동하다가 충청도의 어느 부자한테 시집을 가서 은퇴했다가 그랬다가 또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최승희의 오빠 최승일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에서는 최승희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그러는 가운데 최승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남편 최승일은 자식들을 데리고 월북했고 석금성은 남한에 계속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연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죽었죠. 이번 회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의하면 당시 토월회의 사람들은 돈을 밝히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연극적 정열만 가지고서도 행복하게 연극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례들은 계속 발굴을 하고 알려서 연극인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복혜숙 여사 같은 분은 범절이 아주 방정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죠. 이러한 선배들의 모범은 우리가 잘 전파하고 후배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극판에서 몇 년 굴러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인간 집단이나 어느 물에 가서도 그 바닥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유형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어느 바닥에 가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바닥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 회사, 가게에 가도 그곳을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곳에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약간 그 직장의 분위기에 익어지면 자기 선배들이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서 불친절해지고 교활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 집단, 그 물에 적응하고 그 집단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능숙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물에서 그 집단에서 벗어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부끄러워지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집단에서는 그 집단의 분위기를 새로운 성원이나 모든 성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체의 일치나 화합을 강조하고 고지식한 데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늘 좀 가슴에 새겨두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많이 또 샜네요. 자, 그러면 박승희 글 중의 한 부분, 정열과 희망으로 고난을 극복,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과 희망으로 고난을 극복. 이렇게 무리와 염치를 불구하고 촛불로 조명을 대신하여 연기자 표정까지 보태게 했다는 억지 춘향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우리의 고집은 백난지중에라도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였건만 일반 대중은 오히려 우리의 한 짓을 칭찬하고 놀랬다. 더욱이 여러 단체에서는 격려와 더 한층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소문이 서울 시민에게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우리를 꾸짖는 사람은 없었다. 적자만 늘어가는 연극을 계속해간 것은 오로지 우리의 정열뿐이었다. 우리도 죽어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무대를 떠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연극을 위하여 정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매일 밤마다 연극이 끝나면 전원을 무대 위에 세우고 최초의 결심과 단결을 끊임없이 깨우쳐 항상 우리의 가슴에는 피가 끓었다. 무슨 일이든 선두에서 발기하고 주장하면 아무도 반대는 없었고 곧 실행에 옮겨 그 일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절로 되는 듯하였다. 물론 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심전력이란 이 정신이야말로 광무대 1년간 연극을 계속한 제일 큰 원동력이었다. 연기진에는 복혜숙과 석정희, 나중에 내가 예명으로 석금성이라 하였다. 석정희가 서로 인기를 다투었으며 남자로는 이백수와 이소연이 서로 인기를 다투어 내부로는 암암리에 좋은 의미의 경쟁이 있어 오히려 재미있었다. 석금성의 전시는 석정이란 기생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얼굴이 넓은지라 자연 손님의 화제에 흔히 올랐다. 기생 시절에는 인기가 굉장하였기 때문에 충청도 내포 해미에 사는 어느 부호의 자제와 연애를 하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 당시 종로 근처 큰 거리에 아직도 초가집 상점이 늘비한 때에 여자로서 처음 승마복에 말을 타고 찻집을 갈기면서 달려가는 모양을 본 이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60 이상의 백발이 된 사람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치고 누구나 발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승마복의 여인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 뒤에 연애는 일장춘몽으로 그 애인과 발길이 멀어져 음울한 세상을 지내고 있던 터였다. 복혜숙은 그의 부친이 예수교 목사이며 그 가정이 엄숙하였지만 그는 일찍이 뜻을 연극에 두고 이 길로 나가던 터라 우리나라 여성으로 대담하여 원대한 포부를 가졌던 것이다. 초기에는 약간 신파연극도 하였다가 다시 느끼는 바 있어 극단의 선배 현철 씨의 배우학교에 적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월회에서 상설극장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배우학교를 뛰어나와 이상과 희망에 불타는 그의 열성을 토월회 무대 위에 바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두 사람의 경쟁은 치열하였으나 역시 연기로 보아 석금성이 복혜숙을 못당하였고 인기도 복혜숙을 당할 수 없었다. 복혜숙은 고등여학교를 나온 그야말로 유식한 분이었고 그의 범절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여우들의 대선배로 숭배를 받았다. 이백수와 이소연은 두 분이 다같이 한상희 씨의 일가 되는 사람으로 친해야 할 뿐이건만 늘 말이 없이 이소연은 세리프만 외우고 이백수는 늘 자랑만 했다. 이러한 공기 속에서 두 분이 서로 주역되기를 경쟁했으나 역시 이백수의 주연이 많았다. 여자는 복혜숙과 석금성이 서로 주연이 되었는데 이때는 별안간 신인도 없었지만 우선 갑자기 쓰는 극본이라 이 네 사람을 상대로 쓰는 게 연습 시간이 안 들고 이 네 사람의 성격에 맞도록 쓰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다가 우리는 새로운 연기자를 고집하기로 의논이 합의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로 토월회의 새로운 연기자 모집 광고를 내었더니 신입 연기자 원서가 107명이나 들어왔다. 광무대 극장은 낮 공연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려
갑자기 우리들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중에서 7명쯤을 선발할 것을 정하고 심사할 방법을 수고했다. 먼저 문제를 내어 필기시험을 보았다. 이 가운데서 약 30명을 선발하였고 나중에 구두시험과 대사 읽기와 동작 등을 보고 나서 여기서 7명쯤을 추려내기로 하였다. 시험 성적은 거개가 급죄는 못되었지만 간신히 심사원의 후의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심사원은 홍노작, 박승희, 이백수, 이소연 등이었다. 그때 응모자를 살펴보면 학생, 회사원, 공무원, 무직자 등이었다. 이만하여도 연극의 관심이 각 방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토월회의 몇 년간 애를 쓴 보람이라 하겠다. 필기시험에 너는 너를 아느냐 하는 문제로 그들에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었으리라. 선발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양백명, 서월영, 이운방, 박재행, 서일성, 윤성묘, 김수련 등이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연기를 닦고 공부를 하여 급기야 명스타로 나중에 토월회의 중진이 되어 그 공이 많았다. 그러나 얼른 이루어진 것은 아니요 단연간 갖은 고생과 단련 끝에 된 눈물겨운 성공이었다. 이외에 강석재, 강석연 자매 등 여자들도 많았으나 지금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몇 송이 꽃들이 무대 위에 피었던 것만은 기억에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무단히 와서 무난히 사라진 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의 한때의 고생은 굉장한 것이었다. 선발된 이분들을 처음엔 연구생이라 하고 먼저 있는 분을 간부로 올려 출연케 하였다. 이 새로운 의도에 의해 모집된 분은 연극의 열성이어서 그 공이 날로 이루어져 먼저 박재행이 얼마 뒤에 중간부로 승급하였고 나머지 분도 역시 중간부가 되고 먼저 간 분은 대간부로 승진하였다. 이 새로운 분들이 밤을 새워 공부와 연습을 하여 모두가 그 명성을 떨쳤다. 당시 남대문 밖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윤성묘는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집에도 못 간 채 바로 극장으로 왔었다. 모든 불편을 참아가며 연기 연마에 열심이었으니 특기할 일이며 아무튼 아침만 먹으면 극장으로 나와 배우며 대사 외우기에 생활 전부를 바쳤다. 이런 곤란을 겪으면서 연기자가 된 것이지만 연극이 끝난 뒤 밤참값으로 20전을 받는 것이 그날의 즐거움이었다. 참말로 미안한 일이다. 전체로 보아 하루에 10전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나마 수입이 없을 때는 못 주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토월회의 자랑이며 일상 행사로 되고 마니 이네들의 직업이란 이렇게 빈궁한 것이었다. 그래도 이것을 자랑 삼아 일심 협력하여 앞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이때는 인심이 순박하고 청년들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한사코 곤란기를 극복하고 만 것이다.